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개론 수업 2020년 1학기 수업을 받게 된 서정화입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어떻게 수업을 할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다른 교수님들이 사이버 캠퍼스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는 강의 자료만 올리고 빨리 이게 진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수업을 좀 밀도 있게 할까 했는데 상황이 도저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대세를 따라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수업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수업은 선박해양공학 개론이고 2학년 1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2년 반? 이번 학기까지 합치면 3년, 아니면 더 길 수도 있고요. 3년 동안 배우게 될 선박해양공학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를 깊게는 아니지만 넓게 설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중에는 뭐 선박 구조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유체적 성능 아니면 뭐 규정이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추가로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우리가 바다에서 자원을 채취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나 어떤 시설을 쓰는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강의 자료는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는데 볼까요? 포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가시면은 오락무락 뜨겠죠. 거기서 제 강의실이지만 여러분 강의실이고 선박의 항공학개론에 가면은 지금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업은 주 회차 관리에 있는데 이제 제가 아마도 저는 원래 수업에서 별로 출석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편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만 해주시고 실제 내용은 뭐꼭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따로 동영상 보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수업 자료가 나중에 제가 수업 끝나면은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이버 캠퍼스에서 챙겨서 보시고 뭐 공지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처음 보실 거는 개론 영주차인데 여기서는 우리 수업들이 대충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걸 얘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수업이 영어 강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표 자료는 영어로 올라가야겠죠. 다만 이제 실제 수업을 하면은 우리가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섞어서 쓸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영어로 된 자료만 뚝 던져놓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가능한 똑같은 내용으로 한글도 한 번씩 더 썼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선 그럼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제 얼굴이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이 4주까지라고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마 5주가 될 거예요. 4월 6일까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 진행이 될 거고, 뭐 주로 동영상 강의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PPT 띄워놓고 설명하거나 뭐 비슷한 그런 류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8회라고 되어 있는데 10회로 다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가능한 과제는 수업마다 하나씩 내보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평가에 뭐 영향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수준이라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험보다는 좋겠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우리가 선박해양공학이 대충 어떤 거다라는 거를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 계산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걔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해볼 만한 기회로 제가 가능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우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번 학기 내내 학교에 못 나오면 기말고사 뭐 오픈북으로 집에서 보도록 그렇게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별과제라고 하나 올려놨는데 실제로는 조별과제 내용은 뭐냐면은 나중에 공지를 하겠지만은 각각의 어떤 분야에 대한 선박들이 미래엔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 강의 지정일이 있네요. 개교기념일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뭐 사이버 캠퍼스 그래서 회차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출석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진 않고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다시 보셔도 됩니다. 뭐 구독이나 도네이션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다가 여러분들 인생을 도네이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도네이션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업은 나중에 강의실이 이제 열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수업 자료를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강의가 문제인데, 영어 강의는 이제 원래 학교 규정상 영어 강의는 뭐 완전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뭐 적어도 수업 자료는 영어,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는 자료들은 시험 문제 뭐 그런 거 수업 자료 같은 건 영어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글이랑 영어랑 섞는 정도로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우리 수업 목표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써있고 같은 내용 한글로 썼습니다. 뭐 작년에는 한글로만 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선박해양공학에서 사용되는 기초 개념 위버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봤을 때 배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배는 왜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게 특징이고 적어도 아는 척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이후로 뭐 지금 다른 수업 동력학도 배우고 하실 텐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전공 수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전공 수업에서 무엇들을 다루게 될지 그런 게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기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박해양공학 개론 수업에서는 뭔가를 막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얕고 넓게 보는 여러 가지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적성이 맞겠구나, 아니면 이런 거 공부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방향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현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배 만드는 조선소 문제예요. 조선소에서 주로 이론과 어떤 개념을 쓰는지 그런 걸 이해를 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걸 가르치는 수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영어 강의니까 성적은 뭐 A 때가 40%, 그 다음에 B가 60% 정도 나머지 60%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뭐 도저히 성적이 뭔가 문제가 있다, 중간 기말이 뭐 빵점이라거나 아니면은 점수가 뭐 평균을 냈는데 중간 기말이 10점 60점 쪽이다, 그 정도 되면은 저희 B는 못 드리겠죠. 인정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 구성은 그래서 수업 자료는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몇 초 됐죠? 7분 됐네.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업로드가 3월 26일날 됐는데 수업이 조금 구성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차수만큼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제 계획상으로는 30분씩 두 개가 한 차수를 하게끔 그렇게 할 건데, 뭐 실제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연습을 해보니까 혼자 수업하는 게 진도가 말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뭐 딱히 하는 게 없이 혼자 쭉쭉 나가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게 원래 수업이 1시간 15분보다 일찍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하는 책은 여기 있는데 저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선박해양공학 개론이라는 책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GS 인터뷰전인가요? 뭐 거기서 낸 거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다 한 번씩 보고 다시는 안 볼 것 같기 때문에 빌려서 보세요. 책을 제본을 떠서 보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수업이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책을 봐야 돼요. 원래는 교과서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강의 자료는 영어로 돼 있고, 얘는 진짜로 보면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참고 서적이죠. 한글로 돼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책 얘기했고요. 해리 벤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네이버 아키텍처 폴 논레벨 아키텍처. 이거 맞나? 아키텍처 같은데? 잠깐만요. 네, 네이버 아키텍처가 아니라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우리 학과에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보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영어로 네이버리라고 하면은 되게 뭐 바다 아니면 배랑 관련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해군이랑 관련된 건, 해군이 네이비니까 네이비랑 관련된 일들이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라는 거는 우리는 네이버 아키텍처지만 그냥 학과 이름이 아키텍처인 데가 있어요. 여기 건너편에 건축학과인데, 그래서 배를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건축을 하는 학문이니까 우리가 학문, 뭐 다이나믹스 하면 동력학인 것 같지 그런 거고, 아키텍츠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영어랑 다른데 뭐 엔지니어 같은 소리 안 들어갑니다. 아키텍츠인데 네이버 아키텍처가 아닌 사람이니까 조선공학 아니면 선박, 여기는 조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배를 만드는 거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조선을 하는 학문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를 위한 조선공학 아니면 비전공자를 위한 선박공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스나메라는 거는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해가지고 미국의 조선 해양공학자 학회예요. 거기서 낸 책이고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영어책을 보면 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름이 제목이 교양으로 있는 조선공학으로 나왔는데, 사실 영어 이름이 참 멋있는데 한글은 그걸 좀 못 살렸어요. 저자들에 대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책 번역에 저도 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35%.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못 봤는데 기말고사 잘 봤다, 뭐 좀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조별과제 숙제 30% 들어갈 거고요. 가능한 점수, 기본 점수로 많이 퍼 드릴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출석은 10%인데 뭐 그냥 기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학교에서 상세 규정이 있는데, 학교 규정, 우선 제가 뭐 임의대로 학교 규정을 무시하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 규정을 근거를 하되 세부 내용이 있다면 수강생들 협의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강생들이 모일 일이 없네요. 지금 강의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F 줘야죠. 학교 규정이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체 수업 중에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은 그것도 학교에서 F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석도 할 건데, 제가 그냥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출석을 부르니까 뭐 4분의 1인지 아닌지를 체크가 되는데, 지금 사이버 캠퍼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사이버 캠퍼스에서 체크를 안 해버리면 수업을 안 들은 걸로 되나? 아직은 몰라요. 저도 학교 규정 어떻게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출석은 좀 체크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보자면은 무엇을 볼 거냐? 선박 설계 기본 개념을 먼저 할 거고요. 해양 구조물 개요를 할 거고, 해양 구조물이란 건 배는 떠서 지가 알아서 다니는 거고, 해양 구조물은 둥둥 떠 있으면 남이 끌어주는 게 해양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선박 설계 과정도 있고,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 구조역학적 성능, 뭐 그런 것들 배울 거고, 선박 생산 과정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선박의 역사, 종류 같은 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 설계, 원래 여기까지 사이버 캠퍼스 수업하고 뒤로는 실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로 가게 될 것 같고, 선박 설계 기본할 때 뭐 배는 길이는 어떻게 얘기하냐, 뭐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절차들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주에는 선박과 환경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뭐 이산화탄소도 나올 거고 다른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배출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선도와 도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를 설계를 하면 뭘로 나오겠어요? 도면이 나오겠죠. 도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 왜냐면 뭐 도면 아직 본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배 형상이 3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을 도면, 2차원 도면상 어떻게 보일지. 물론 요새는 캐드 같은 걸 쓰니까 상관은 없는데 3차원 다 여러분들이 돌려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2차원으로 이렇게 딱 그려놓은 그런 도면에다가 배를 이렇게 투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해를 어떻게 할지 알아요. 종이에 인쇄된 배의 도면을 이해하는 법이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는 물에 떠다니니까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력으로 인해서 배가 안정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배가 잘 안 뒤집어져요. 왜 안 뒤집어지냐? 5번째 주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에는 해양 구조물들 소개를 할 거고, 바다에 있으니까 해양파라고 해서 파도가 생겨요. 파도 어떻게 생기는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얘기할 거고,
원래 원래 7번째 주에 원래 중간고사인데 일정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다음에 텀 프로젝트. 작년에는 텀 프로젝트를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인 성능을 체크하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는 조별을 최대한 자제하라라고 해가지고 텀 프로젝트는 3명이서 간소하게 그냥 이렇게 문헌들 조사하고 여러분들 보고서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괜찮아지면 바뀔 수 있습니다. 좀 더 액티브하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그런 걸로 하고 싶은데 우선 상황 봐가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8번째 주에는 선박선제 기준을 배울 거고 뭐 배치 안에 뭐가 배치돼 규정이 뭐가 있는지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는 어떤 바다에서 사고들이 나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규정이 많이 빡빡한 편이거든요.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바다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 9번째 주에는 배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얘기할 거고 10번째 주에는 조종. 근데 실제로 배는 막 그렇게 우리가 뭐 자동차 몰듯이 그렇게 슉슉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종이라는 게 되게 좀 작은 부분이거든요, 성능에서. 뭐 크게 돌고 크게 정지하고 뭐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 11번째 주에는 내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내항은 파도를 얼마나 잘 버티나 뭐 그런 거예요. 버틴다고 하긴 좀 그렇고 파도 중에서 그냥 운동이 적절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너무 커지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배니까 있는 거겠죠, 내항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선체 구조 역학적인 거, 진동, 소음 얘기 시리즈 할 거고 생산 관련해서 배울 거고 14주 혹시 진도가 잘 나가서 밀리는 게 없으면 14주에 특수선박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진도가 좀 밀린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밀렸던 것 같은데 특수선박은 뭐 그런 소개 잘 안 하고 바로 기말고사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5주에 품 프로젝트 발표들을 할 거고 지금 우리 수강생이 30명 좀 넘는 4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니까 품 프로젝트 3명이서 한 조로 하라고 하면은 한 10개 조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한 시간에 한 5개 조씩 발표한다고 치면 뭐 15주에 수업 2번이니까 그 2번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그 본 수업들 내용을 다루도록